안녕하십니까, 김도성입니다.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 사태에 대한 2차 진상조사 특위의 조사 결과 일부분을 한겨레가 입수를 했는데요. 단독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금 온라인 투표의 상당수가 동일 IP를 통해서 투표를 했는데요. 이게 사무실 한 곳에서 60에서 200명 정도의 당원들이 특정 후보에게 100% 몰표를 던진 이런 사례가 다수 확인이 됐습니다. 좀 황당한 경우인 것 같은데 지금 당대표 선거도 진행 중인데 아무래도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재기자로부터 한번 직접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성함하고 한겨레 인사 이렇게 하고.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정치부의 석진원 기자입니다. 내용을 일단 좀 간단하게나마 좀 이렇게 짧게나마 이렇게 소개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한 사무실에서 동일한 IP로 예를 들어서 뭐 280명이 투표를 했다. 근데 이제 그 사무실이 농민의 사무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농민의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는 농민분들이나 그 농민회 회원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제가 상위 10곳을 구분해 놨는데요. 대부분이 다 뭐 노조 사무실이거나 뭐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조합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그다음 현장 투표소가 설치된 데의 컴퓨터 이런 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제 정상적인 투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조합원 사무실 왔다 갔다 하는 조합원들이 이제 그 조합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해서 각자 투표를 한 거죠, 자율적으로. 다만 저희가 이제 약간의 의혹을 제기한 것은 예를 들어서 뭐 270명이 투표를 했는데 한 사람한테 270표 전부 다 몰표가 갔다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가 뭐 대여섯 군데 있습니다. 상위 10군데 중에.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투표냐라고 이제 저희 언론 입장에서는 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좀 해석하기 나름인데, 저희는 이제 몰표가 갔다는 부분에 왜 주목을 했었냐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당원들이 과거 투표 관행을 이제 증언을 하면서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들 투표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투표를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조합원한테 전화를 해서 투표를 안 했어요. 그래서 번호 가르쳐 주세요. 주민번호 가르쳐 주세요 해서 대신 투표해 드릴게요 해서 이제 혹시 핸드폰으로 인증번호가 날아오면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대신 투표를 해줬던 관행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부정선거죠. 기사화되지 않은 것 내용 중에는 혹시 뭐 좀 다른 좀 더 들은 얘기도 있긴 한데요. 기사화하지 않은 건 말할 수 없는 거여서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될지.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1차 조사 때 국민들한테 각인된 그 총체적인 선거 부실 관리, 부정경선 이런 그 각인을 이번 2차 조사 결과가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는 개인적으로 예상하지 않고요. 다만 어떤 이제 개인의 책임 소재 같은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져볼 수 있을 텐데, 상당 부분은 1차 조사 결과의 부정을 또 확인하는 내용들이 나올 것 같고요. 결론을 뒤집지는 못하겠죠. 제 예상에는. 네. 당대표 선거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네. 인천연합이니 부울경이니 경기동부연합이니 이런 쪽에 대해서 자세히 내부 돌아가는 구도를 잘 모르시는 네. 독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재기를 꿈꿀 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거의 아주 조직적으로는 팽팽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강병기 후보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당권파와 저는 개인적으로 연합연대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게 이제 마치 당권파가 강병기 후보를 통해서 재장악을 한다라고 얘기를 저희 신문에 뭐 제목도 그렇게 뽑히곤 했는데, 그렇게 하면 실제 강병기 후보 쪽에 있는 세력들은 그럼 우리는 허수아비냐라고 살짝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우리가 이제 울산연합, 부산연합, 네. 울산연합, 네. 부울경 쪽에 속해 있는 분이고 그 의견 그룹들이 대체로 이제까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보면 인천연합과 이 경기동부연합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주로 네. 해오면서 네. 자기네들의 자기네 정파의 정치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면서 이제 연대 연합을 하게 된 그런 그림으로 보게 된다면 쇄신과는 상당히 충분히 그런 측면이 있죠. 네. 부울경이 어떤 정치적인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당의 정상화를 위해서인지, 그런 거는 결국은 이번에 선거라는 게 그런 걸 평가받는 자리잖아요. 어차피 조직세는 비슷하니까
그 조직으로부터 자유로운 당원들이 평가해 주지 않겠나. 부동층이라고 할 수 네. 있는 그런 일반 주권 당원들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밖에서 사람들이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다 특정 정파에 소속된 조직표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통합진보당이 경선 때도 항상 이 딜레마였던 게 투표율 50%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전체 당원들, 당권이 있는, 투표권이 있는 당원들 중에 투표를 하는 사람이 50%를 겨우 넘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당에 가입해서 당비도 내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당원들이 꽤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당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이번에 그 선거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갖는 분들도 꽤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좀 그분들이 많이 참여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좀 해주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누가 당선이 될 것 같다고 보시는지. 통합진보당 경선은요, 하나하나가 너무나 예민해가지고 내가 누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기도 일단 점치기도 어려울 뿐더러 얘기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고 겁나고 그래요. 워낙 안개 속인 면이 박빙인 건 확실한 거고요. 예. 어떠세요? 이게 통합진보당이 출입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계속 곤혹스러우실 것 같다. 당이 이렇게 두 개의 권력 상태로 되어 있어서 기사 쓰기도 좀 그럴 것 같고, 사실 지난번에 그 매파 비둘기파 그 분석 기사 네. 쓰신 거 가지고 트위터에서는 보통 욕 많이 먹었죠. 네. 예. 뭐 그건 기자가 직업이 비판하는 직업인데 제 기사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평가나 비판들은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제 시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그건 뭐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어쨌든 통합진보당 출입하면서 이번 사태가 불거진 이후엔 심적으로 많이 좀 괴로운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한겨레가 검찰에 대한 기사를 쓴다든가 한나라당에 대한 기사를 쓴다든가 아니면 어쨌든 이 사회 기득권에 대한 기사를 쓸 때는 오히려 심적으로는 몸은 피곤할 수 있어도 심적으로는 크게 힘든 건 없는데 이거는 이제 매 기사마다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고 뭐 사내에서도 이 기사가 어떻다 저떻다 또 당내에서도 이 기사가 어떻다 저떻다 이런 평가들도 많고 또 평가도 엇갈리고 해서 잘 좀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예상 시나리오 각각 어느 쪽이 당선됐을 때 예상 시나리오를 들면 강병기 후보가 당선이 되면 예. 당선된 뒤에 당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도 사실은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좀 그래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대표 선거가 끝나도 한동안 당이 좀 시끄럽지 않겠느냐. 이러쿵저러쿵 이제 논란 사항을 정리하고 또 뭐 폭력사건 진상조사의 발표도 남아있고요. 이후에 당이 또 어떤 체제를 꾸려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토론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작년 말에 이 세 주체가 통합을 한 거잖아요. 곧바로 총선이 있었고 그래서 당이 아직 화학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 진통이 있을 것 같습니다.